김문수는 한때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이미 이재명과 맞대결해서 3번이나 우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45%, 이재명 43%, 1월 조앤 CNI 조사에서도 김문수 46.4%, 이재명 41.8%로 크게 앞질렀습니다. 2월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도 김문수 46.9%, 이재명 45.8%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세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김문수가 이재명을 추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 전체가 결집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선거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념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전략적으로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적 언어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 정치적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싸우는 전략 차원일 뿐입니다. 정치적 언어는 말의 포장을 넘어서 이념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달의 기술입니다. 이념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른 말로 포장하고 전선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실은 이상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념은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이고 언어는 이념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선거철의 언어 변화는 이념의 후퇴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정치적 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김문수는 지금 그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은, 더 넓은 국민들과 이념을 연결하고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언어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섭섭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근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부랴부랴 김문수 망언집을 만들어내 놓았습니다. 그를 이념적으로 극단주의자로 매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에 분노하지 않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김문수의 발언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런 망언집을 발행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망언집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강력한 이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 망언집 프레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의 이념을 망언이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이관계에 즉각 반응한 놈이 바로 한동훈인데요. 어제 5월 11일 한동훈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것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힘당 내부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세력들이 민주당과 함께 김문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축했던 이념의 건물을 스스로 우리들이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김문수 캠프의 최대 악재는 한동훈과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지난 경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동훈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에서도
권성동과 함께 단식 농성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같이 국민의힘은 내부에 콩가루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와 윤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이 적지 않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고 거의 전멸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은 아직 가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한동훈 일당은 김무성 일당들보다 더 잔인한 보복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정글을 지배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통령 후보를 차지했습니다. 김문수는 세 번째 탄핵 시도마저 극적으로 막아내며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평정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평정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윤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품어야 했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세력을 키워줬습니다. 그 결과 이들 세력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탄핵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쉽게 절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한동훈의 공격으로 인해서 김문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힘당 내부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때까지 극심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제 봉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의 영향력은 좁쌀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문수 망언록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일반 국민 7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궤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의 주장 역시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궤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동훈의 김문수 공격은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 역풍을 맞느냐면 민주당과 한동훈의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는 좌파 운동권에서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좌파 이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김문수의 정치적 언어에 너무 민감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선 승리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철에는 이념의 언어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을 보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인 표현은 전선을 확대하는 무기가 됩니다. 정치적 언어는 배신이 아니라 확장이고 투쟁의 연속입니다. 민주당의 망언과 한동훈의 공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문수에게 더 강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드디어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스카이님, 박상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문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문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